원격 수업이라 그러는데 이 학습터에 있는 다른 쌤의 강의를 링크만 걸어주고 쌤은 숙제만 잔뜩 내주시고 아이는 동영상에 집중도 잘 못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잘 소화하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뒤처지면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국민의 청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김수지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지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2일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이건 원격 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인데요. 현재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현실은 원격 수업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 스스로 유튜브 자율학습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진정한 원격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었습니다. 이 청원 외에도 지난 2개월간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해달라는 청원이 5개 이상 올라왔는데요. 부실한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청원 내용들을 보니까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이 일단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양방향 실시간 수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달라는 이제 그런 청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원격 수업이라 그러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학습터에 있는 다른 쌤의 강의를 링크만 걸어주고 쌤은 숙제만 잔뜩 내주시고 아이는 동영상에 집중도 잘 못하고 엄마가 충분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선생님하고는 소통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불만이 제가 보기엔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원격 교육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립초등학교는 또 이제 쌍방향 수업을 실시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청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 문제가 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현재 온라인 원격 수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학력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력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양방향 수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학력 격차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요. 시작은 학습 결손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가 이제 학습 결손이 되겠죠. 학력 격차라는 건 이 결손이 차별적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잘 소화하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뒤처지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학습 결손이나 격차 문제는 온라인 교육 이전서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계속 벌어지는 문제였던 거죠. 원격 교육이 그 결손과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그러면 지금 같은 원격 교육 방식에서 질문 주신 것이 쌍방향 실시간으로 하면 결손이나 격차를 좀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실에서는 어쨌거나 통제된 상황이고요. 선생님 얼굴을 보고 때때로는 지적도 받아가면서 집중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게 학생이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많은 게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업의 효과를 보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거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바꾸면 더 나아질 거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실시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향 수업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화상 통화를 한 20명이 동시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출석 한번 부르러 가면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초등학생도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고 선생님이 앉아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수업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이들의 생활 리듬을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화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활관리 측면에서 장점은 있고 선생님 얘기도 듣고 얼굴도 본다는 부분적인 소통의 장점은 있으나 이 화상회의라 해서 원격 교육의 근본적인 약점, 학습 결손이 심해지거나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고 봐야 된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녹화 수업을 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줌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그나마라도 관리성이 좀 나아진다. 심지어 대학생도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원격 교육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약간은 개선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 자체는 그렇게 좋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실시간은 사실은 수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기보다는 부분적인 소통과 관리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콘텐츠는 오히려 잘 정비된 그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데 이런 얘기를 나중에 물어주시면 제가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고요. 이 기회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원격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걸 좀 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님 지적 주신 것처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결손 문제나 격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교육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친구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 친구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유대감을 갖고 사회성을 형성하는 건 그 자체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원격 교육은 이걸 어렵게 만들죠. 예. 네 번째는 선생님하고의 인격적 관계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과와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도 주고 칭찬도 주는 대면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측면들인데 이런 것도 눈이 놓치게 되는 거죠. 예. 놀이하고 활동의 가치도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관리 측면도 있고 돌봄의 측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교육적인 문제들을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쌍방향이 부분적인 도움이 되나 예. 이것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예. 그래도 제가 학력 결손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현재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히라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직 조사된 건 없지만은요. 이미 뭐 원격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그 데이터가 좀 있기도 합니다. 예. 결손이나 격차 문제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많은 거를 스스로에게 맡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크게 영향을 잘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냅둬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요. 하위권 친구들은요 거의 포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강민정 의원실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지난 3년 동안 6월 그 수능 모의 평가 이제 비교하신 거예요. 수학 데이터를 보면 올해 문과 수학인데 상위권이 늘었습니다. 상위권이 늘었다는 건 뭐 애들이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문제가 쉬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문제는 상위권이 늘었는데 하위권도 늘었다는 겁니다. 중위권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 주신 실제 중위권이 줄어드는 내용, 그 격차가 벌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실시간 수업을 좋아하는데 방금도 나왔지만 자기가 돌봐줄 여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관리를 잘해주는 걸 원하고 네. 돌봐줄 여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 더 어려움을 남기고 더 소외시킨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구체적인 교육 여건, 교육 환경 굉장히 좀 차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또 사실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리해주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환경에서는 원격 교육이지만 상당한 학습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직 교사가 아닙니다만 현직 교사 입장에서 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온라인 강의 링크만 걸어주는 방식이나 과제만 내주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가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공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어머니들이 강의를 같이 보시거든요. 또 녹화도. 근데 공개 수업이 이제 선생님이 아니신 일반인들은 그게 뭐 어때서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공개 수업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매 시간 공개 수업을 해라. 이제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들이 있습니다. 두 네. 번째는 그래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렇다면 또 부담을 감수하겠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도 같이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도의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서 되겠냐. 이 문제는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도 분발하고 개선해야 될 여지들을 찾아야 되는 거는 확실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고통, 고민 이해하고 실제로 나름대로 근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위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괜찮으나 네. 그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책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코디네이터 내지는 제작자가 되셔야 됩니다. 코디네이터. 예. 올해 코로나 경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디지털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잘 있어야 된다는 만드는 거다. 어떤 영역. 네. 근데 제가 굳이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을 쓴 건 어떤 의미냐면 그렇다 해서 선생님들이 뭐 모든 수업을 스스로 다 동영상으로 제작하셔야 된다. 강의 제작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활용할 만한 디지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강의들도 그중에 중요한 자료죠. 초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뭐 4학년 수학을 가르치신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꼭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4학년 수학을 가르치실 때 이 학습터에 있는 어떤 선생님의 수학 강의를 갖다가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링크 걸어주는 방식으로만 가면은 일단 그 선생님의 콘텐츠가 아닌 겁니다. 네.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의 강의, 온라인 강의 중에 한 10분 정도를 자르는 겁니다. 개념 설명하신 거를. 네. 그 다음에 편집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자르고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들어가도 되고 말과 자료로 들어가도 되는데 예를 들면 앞에 선생님 수업 정말 재밌게 잘하시지. 설명 다 이해가 됐냐? 이런 얘기를 선생님 말씀으로 이제 내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다시금 돌려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 톡으로 날리기 뭐 이런 얘기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된 친구에겐 질문도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편집돼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강의로 늘어나는데 또 강의에 집중해봐. 그리고 또 편집하시는 방식이 있을 네. 수 있죠. 여기에 다른 영상 자료나 다른 자료들도 끼워넣을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핵심은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해서 쌤이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선생님만의 강의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걸 모두 다 준비해 놓게 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선생님만의 콘텐츠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이게 하나고요. 예,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되 선생님의 자신의 제작 코디네이터. 관점을 넣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큐레이터라고 선생님만의 얘기해도 콘텐츠가 되겠네요. 그럼요. 선생님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예. 강의는 비슷하게 활용했을지 모르지만 예.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의 그 블렌딩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요 이제 20일서부터인가요? 그 3분의 1 이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3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또 바뀌는데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3분의 1이 등교하던 2분의 2 등교하던 거리두기 등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온오프가 결합되지 않습니까? 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많은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왔었냐면 이번 주는 1, 2, 3학년, 다음 주는 4, 5, 6학년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블렌딩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절반이 등교하는 상황이라면 전교생의 모든 교실의 절반이 다 등교하는 거죠. 예. 오늘은 얘덜 절반, 내일은 쟤덜 절반. 선생님이 준비한 디지털 콘텐츠 가지고 준비하신 일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일반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전면적인 거꾸로 교실을 진행하는 겁니다.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콘텐츠 집에서 보고 학교에서는 절반의 애들이 앉아있어요. 예컨대 24명 교실이었다면 12명이 앉아있는 거죠. 네. 3분의 1이면 8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 8명하고 선생님이 공부한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 질문도 하시고요. 토론도 하시고요. 그러면 예. 못 따라온 애들에 관한 체크도 되고 보충할 방법도 생기실 수 있는 예. 이게 온오프 그러니까 블렌딩 방식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설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툴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동영상 편집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요즘에 툴들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배우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수해 주시는 것. 저작권 문제, 툴, 연수 이런 지원이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이고 만약에 올 겨울방학까지 가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올해는 사실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내년쯤에는 올해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원격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생기지 않겠냐. 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